부산 남구 문현초등학교까지 여기서 1.5km 거리입니다. 저학년 초등학생 혼자서는 절대 걸어갈 수 없는 머나먼 거리입니다. 하지만 통학구역이 넓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사는 아이는 문현초로 배정됩니다. 되레 여기서 용포초는 857m로 더 가깝습니다. 시즌이 직접 등교 시간 학교까지 걸었습니다. 보행로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골목길을 지나야 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학교 정문을 반경으로 300m까지만 설정돼 약 1.1km를 걸어야 스쿨존이 나옵니다. 학교까지 시간은 30분가량 소요됐습니다. 저학년 아이라면 더 오래 걸렸을 등교길입니다. 같은 동 송동초도 마찬가지입니다. 통학거리가 1.5km인 학생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문현동에 위치한 문현초, 송동초 두 학교 모두 원거리 통학 학생이 존재합니다. 두 학교가 통학구역 중심에 있는 게 아니라 외곽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학생들 대부분은 학원 차량을 이용해 등하교를 합니다. 문현초에 다니는 손자를 둔 할머니는 아이가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냐는 기자의 질문에 손사래를 치며 피아노 학원 차량을 이용해 통학시킨다고 말했습니다. 학부모는 아이의 먼 통학거리가 부담되고 불안합니다. 저희 여자인데 우리 신랑 출근 시간에 맞춰서 좀 이른 시간에 7시 10분에 집에서 나가거든요. 원거리에 있는 그런 학생들한테는 차량을 교육청에서 조금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그런 사건이 일어날 때만 관심을 가져주는 게 아니라 소수의 아이들에게도 조금 지속적인 그런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이 두 학교는 스쿨버스 도입이 돼 있지 않습니다. 문현초는 지난해 1.9km가량 떨어진 A아파트 준공에 따라 한시적으로 스쿨버스를 운영했지만 올해부터는 A아파트 학생들이 745m 거리의 연포초로 배정되면서 폐지됐습니다. 가장 편한 방법이 아이들 스쿨버스 도입해서 학교로 태워가는 방법이죠. 어찌 보면 스쿨버스를 타고 가는 아이들은 수는 늘 정해져 있는데 학교는 또 좀 다르거든요. 사실 그럴 때 아이들이 적게 이용한다, 많이 이용한다로 이걸 운영하고 안 하고를 결정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한두 명의 아이가 있더라도 그 아이들이 안전히 다닐 수 있다면 그 비용은 비싸지 않죠. 스쿨버스 도입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안건을 내면 지원청을 거쳐 시교육청이 신청을 받는 과정을 거칩니다. 시교육청은 통학거리가 1.5km 또는 도보 30분이 초과할 때, 통학로 보행, 교통안전 여건이 학생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등을 기준으로 심의해 학교의 통학버스 도입을 결정합니다. 차량으로 등교시켜주는 분들이 엄청 많이 몰리시거든요. 특히 비 오는 날 같은 경우에. 학교 앞이 진짜 무슨 전쟁터고 불법적으로 좀 유턴하신 분들도 있고 조금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스쿨버스가 된다 하면 멀리 있는 친구들이 오는데 학부모님들이 굳이 이렇게 등하교를 안 시켜주셔도 되고 그런 장점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저는 스쿨버스가 이제는 우리나라에도 조금씩 시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송동초는 관계자에 따르면 통학버스를 운영하기에는 교문 앞 도로가 너무 비좁아 어렵습니다. 송동초 정문 앞 도로는 차 한 대가 겨우 지날 수 있습니다. 먼 통학거리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통학구역 중심으로 두 학교를 재배치하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아직까지 계획된 거는 없는데 근처에 재개발이나 그런 게 있으면 그거에 맞춰서 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2026년 준공되는 715세대 B아파트 역시 송동초 통학구역 안에 있어 현재까지는 송동초로 배정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B아파트에서 송동초까지는 최소 1.4km 거리입니다. 통학구역 설정은 1.5km 이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거리는 1.5km 이내이지만은 집에서 걸어서 학교까지 도착하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교통시설물들이 정확하게 안 돼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많이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신체 능력도 떨어지고 판단 능력도 떨어지는데 이제 저학년 1, 2, 3학년인데 그 친구들 보고 1.5km, 1.3km 신호등 건너서 여러 군데를 가라 하는 것은 사실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교통사고라든가 안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노출을 시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부산 지역 곳곳에 재개발이 이뤄지면서 생겨나는 통학구역 문제도 있습니다. 국제신문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가 보도했던 연제구 레이카운티 역시 통학구역 설정 때문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레이카운티 통학구역 조정에 대해 동래교육지원청은 지난 17일 행정예고를 했습니다.
입주 예정자인 김모 씨는 내년이면 초등학생 2학년인 자신의 아이를 1.3km 떨어진 거제초로 보내야 한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되레 창신초는 759m 거리입니다. 김 씨는 단지별로 무 자르듯 학교를 배정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학원도 놔두고 멀리 위험한 데로 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년에 초2거든요. 고학년도 아니고 저학년이다 보니까 그래서 다 맞벌이다 보니까 또 이걸 애를 혼자 어떻게 보내야 될지부터 지금 이사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부터 하고 완전히 지금 멘붕 상태죠. 이러한 문제가 불거지면서 시의회는 지난 7월 시교육청에 학생 배치 업무 정책 연구 용역을 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통합구역 조정 필요 지역 선정과 통합구역 조정안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지난 7월에 착수한 용역은 내년 5월에 그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부산은 부산만의 16개 구군만의 특성을 담아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만들 때에 법의 기준이 1.5km 이내에 통학을 한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대서 우리 예외 규정을 안 둘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교육청 쪽에서는 방금 그 기준만 들어대지만은 실질적으로 뭐 남구 같은 경우에는 1.3km지만은 사실상 도보로 40, 50분 걸린 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특수한 경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담아내자는 거지. 데이터를 가지고. 실은 우리가 과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고 충분히 이제 30분 2.5km 이내의 범위에 들어오는 학교들이 대부분이고요. 이제 강서라든지 기장이라든지 좀 외곽 지역에는 학교 간 이제 학생이 통학할 수 있는 거리가 좀 멀 수는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1.5km를 넘어서거나 통학 여건이 좀 열악한 경우에는 통학 차량을 지원을 해주는 그 예산을도 편성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거든요. 그 부분 앞으로 그렇게 좀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만족하는 통합구역 정책이 세워질 때까지 취지는 계속 주시하겠습니다. 국제신문 안전한 통로 만들기는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